6월 23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는 전반부 경주는 이제 비가 내리면서 중위권에서 출전했던 마필들, 추임 마필들의 입상이 성공했고, 후반부 경주는 또다시 비가 그쳤으면서 앞서는 가는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전개적으로 일요경마는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 토요경마 승부경주 3개 경주 중에 2개 경주를 적중을 하고 왔습니다. 약간 배당이 좀 떨어졌던 부분이고 일반 경주에서 몇 개 적중을 이루지 못했어요. 실패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경주도 신경을 바짝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토요경마는 비가 안 온다는 판단을 가지고 이제 전개를 풀다 보니까 여기 약간 미스가 난 것 같아요. 일요경마는 비 다 왔고 주로 불량주의 상태이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임팩트 있게 적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원더풀 제트 문세영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완전히 인기마들 싹 무너졌습니다. 의외로 약간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인기만은 아니었는데 너무 많이 팔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안 볼 수가 없는 마필들이야 다. 그러다 보니까 문세영 기수가 출전했던 경주 의외로 약간 배당이 좀 터지고 말았죠. 6번마 원더풀 제트 이 마필은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겁니다. 굳이 이 레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굳이 이 레이스에서 왜 따라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6번은 무조건 앞선에서 가야 되는 마필이라 판단됩니다. 자, 일단 안쪽에 있는 아치데이 요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지금 3위권에 4위권에 팔리는 마필인데요. 이 아치데이는 일단 1200m 1번 게이트입니다. 지금 4살짜리 마필입니다. 4살짜리. 그러니까 2세 때, 3세 때 다 놀고 지금 4세가 돼서 6개월 만에 지금 출전하는 거예요. 미카브레싱의 형제 마필인데요. 기본적으로 주행검사 때 보니까 탄력도 괜찮고 발걸음 모두 되게 괜찮습니다. 4세 마필이 지금까지 쉬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마필 1번 아치데이는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이에요. 주행검사 때 머리도 다 맞아봤습니다. 할 건 다 하고 나오고 있고요. 송재철이 기수가 토요경마 보듯이 앞에 가는 거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앞에 가는 거 상당히 싫어하고 약간의 경험을 하면 바로 잡아갖고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송재철이도. 송재철이도 초반에 엄청나게 막 몰고 앞선에 가는 기수입니다. 1번 아치데이 이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원사이드하게 선행 가는 마필이 없어요. 3번마 플라잉 글로우하고 외곽에 9번 한팡정미, 10번마 다나운 넥스 이런 마필들만 앞선에 가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선행으로 강공을 날릴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한팡정미죠. 토요경마에서 제가 이제 7경주의 승부처를 가져갔는데 제가 이제 9번, 6번, 9번, 5번 요게 이제 막권이었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외곽에서 무빙을 떠가지고 앞에 마필들 싹 작살내버리고 최인 마필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 한평장미는 제가 봤을 때 김옥성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수영조교 2바퀴씩 4바퀴씩 하면서 출전하고 있거든요. 이런 마필들은 김옥성 기수는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이에요. 굳이 이 레이스에서 제가 봐서는 따라가는 전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한평장미, 4번마 성신천하 이런 마필들, 3번마 플라잉 글로우 이런 마필들보다는 저는 6번마 으라차차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라차차 같은 경우는 지금 주행 중지되고 출발 직후에 CC1 기수가 낙마했던 경주 편성이죠. CC1 기수가 서울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낙마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마필은 이제 헤리카심이 주행 검사를 받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540km가 넘는 거구의 마필입니다. 지금 6월 13일에 주행 검사를 했기 때문에 조교의 강도는 마지막에 조교의 강도는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주행 검사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들, 바로 출전하는 마필들은 조교의 강도를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 으라차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 주행까지 준비했고 또 철저하게 모래도 맞아봤고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 헤리카심 기수가 제가 봐서는 최근에 보면 CC1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CC1 기수하고 헤리카심 기수하고 토요경마 보니까 이 같은 레이스에 끼을 때는 서로 양보를 좀 하더라고요. 6번마 으라차차 이제는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다.
흐름 자체가 딱 맞아 떨어져 있는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6번 으라차차 요 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번마 수천여왕은 매번 발주대 안에 진입하면서 늦바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마필입니다. 출발 자체가 제대로 되진 마필 자체는 아니에요. 송경훈이가 이번에 바꿔서 타는데 지금 이제 4번 뛰는 동안 매번 발주대 진입도 불량하고 이탈 자체도 안 되고 모두 다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4번마 라운드 레전드가 되겠습니다. 일단 다 실바가 타기 때문에 한 템포 빠르게 더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스 보시면 알겠지만 6번마 캡틴 코리아가 14초 0, 13초 8 이 스타트에서 선행형 마필입니다. 근데 요거 박재희 기수가 탔을 때하고 지금 다실바 기수가 탈 때는 달라요. 다실바 기수는 초반에 채찍을 어깨 채찍 빠바바박 때리고 이렇게 가는 기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늦을 수는 없어요. 늦는 마필도 중속에서 따라 붙어버리죠. 그리고 사코노 딱 가기 전까지 제가를 놓고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2번 경주, 3번째, 4번째 따라 붙으면서 추입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얘는 선행형 마필이기도 하지만 추입형의 마필도 되는 마필입니다. 마지막 끝걸음이 지난번에 12초 9였어요. 그 전에는 13초 여기에요. 이렇게 이전 동안 뛰는 동안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9, 13초 0이다. 이거는 그 다음 경주는 바로 스타트가 좋아져요. 이거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9, 13초 0인 마필들은 많이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3번째, 4번째 붙습니다. 제가 봐서는 4번을 라운드 레전드가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그렇게 느린 레이스입니다. 4번을 라운드 레전드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만 마이티붐, 2번마 피에네스카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요건 제가 다시 한번 분석했던 마필인데요. 요건 제가 추천 경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티붐, 피에네스카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자, 마이티붐 같은 경우는 모래를 지난번에 피하려다가 3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아쉽게 3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 선행을 갈 수 있나? 또다시 모래를 피해야 됩니다. 중간에서 약간 힘은 있는 마필이지만 중간에서 모래를 피하는 게 좋아요. 이번마 피에네스카 제가 이제 주중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토요일날 주중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두 마필의 입상에 성공했어요. 요거까지 들어오면 이제 이 세 마리 다 들어오는 건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분석했는데 2번 게이트. 피에네스카가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더 나아요. 이런 마필들 헤드카싱을 탔을 때는. 근데 안쪽에 이번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이 마필들 노려보지 않겠습니다. 4번마 백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별거 없는 마필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착승권에 진입하고 기본 타임만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팔리는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지금 8번째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다리 바꿈에 대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4번째, 5번째 분이 딱 못 따라붙습니다. 근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의외로 이번 경주 인기권이 좀 멀어져 있는 마필입니다. 상태 최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번이 딱 찬스라고 판단돼요. 이 마필이 중간에서 모래를 맞거나 열어버리면 약간 우라가 있는 마필입니다. 말이 안 뛰어버려요. 근데 요걸 기수가 딱 알고 있는 기수가 이번에 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딱 찬스 맞아있다 판단됩니다. 딱 흐름 자체가 딱 떨어졌고 마이티붐도 모래를 피해야 되고 피에네스카도 다리 바꿈을 못하지만 무빙을 떠야 되고 4번만 백룡도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고 결정력 부족하고 그렇다면 우라가 있지만은 약간 인기권에 떨어져 있고 배당의 메리트도 있는 마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벌마브라운 1300m를 거리를 늘려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1300m 거리 경주 편성인데 2세 마필입니다. 2세 마필이 가장 인기마로 팔리고요. 7번마 절대보스도 1400m에서 사정권에 붙으면서 위험명 기수가 지난번에 12번 계에서 늦발하면서 아쉬움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그래서 이번 경기도 최은경 기수로 기수를 교체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태는 역시 6번과 7번이
가장 빠른 마필입니다. 6번이 가고서 7번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그런데 이 마필의 전력 자체가 다 나왔다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마필은 2번 마스터로드가 되겠습니다. 이 마스터로드는 지금 6등급 경주에서 지금 3착을 하고 지금 5등급 경주에서 바로 2착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앞서에서 가다가 깨졌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는 서승원 기수가 엄청나게 기습 선행을 했는데 계속 경합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렇게 선행형 마필들은 굳이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필요 없습니다. 6번도 빠르지만 제가 봐서는 2번만 마스터우드는 세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고요. 1800m 거리가 늘어나기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굳이 마스터우드를 이어석 기수가 엄청나게 푸시해가지고 앞에 갈 이유는 없다고 판단돼요. 꾸준하게 중속에서 끌고 가는 말이기 때문에 10만 배 딱 하고 있다가 4%에서 딱 그냥 놓으면 돼요. 여기는 앞전에 1번만 플라인드 포드, 6번만 벌마 브라운 이런 마필들이 약간의 경합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2번만 마스오드 같은 경우는 머리도 다 맞아봤어요. 앞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따라가는 게 세 번째, 네 번째 따라가는 게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2번만 마스오드 이 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만 애플킨, 지난번에 전 구간에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입니다. 이 7번만 청구책 같은 경우는 약간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4번만 탐나체 강자는 다 좋아요. 지난번에 생각보다 안정적인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부담량이 57kg 회로까지 올라갔다는 게 이 마필의 단점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마필은 안쪽에 1번마 퍼스트슈를 배당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라스트 진로를 막혀면서 잡아버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김하영 기수가 정말 후미권에 있다가 안쪽으로 딱 해가지고 저기를 기가 막히게 풀었어요. 근데 라스트 쭉 하는데 진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진로가 막히다 보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뺐다가 다시 올려다 보니까 거기에 늦었어요. 근데 그때 졌던 마필이 청구챗이에요. 근데 청구챗이 이번엔 인기마예요. 근데 퍼스트슈는 이번에는 이 청구챗보다 지난번에 1과 4분의 1만 10분이 앉았는데 거의 안 팔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김하영 기수가 이 마필은 제가 봐서는 완전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퍼스트슈의 지금까지 경주력을 보면 안쪽 게이트에 있을 때 상당히 잘 뜹니다. 안쪽 게이트에 레이스를 운영했을 때 상당히 잘 뛰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1번만 퍼스트슈 이 마필을 배당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교의 강도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수영 조교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수영 조교를 열심히 했다는 거는 그만큼 마방에서의 기대치, 조교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2번만 빅와일드는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막감이죠. 이런 뭐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 뭐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뭐 선행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굳이 여기서 뭐 차상경 기수가 지난번에 타봤기 때문에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1분 26초 9는 정말 잘 뛰는 겁니다. 이 1400m의 부산의 최고 기록이 1분 25초 3이에요. 근데 거기에 1분 5초 정도만 뒤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빅와일드가 여기서 선행 가는데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은 없어요. 2번을 노려보겠고요. 여기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9번마 드림웨이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많이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국내선 4등급 패스트건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쪽으로도 열심히 했고요. 지금 1400m 1분 30초대의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워낙에 강한 상대들과 1800m이다 보니까 거리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예 바닥을 쳤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들어서는 외곽에서 무빙을 뜨는데 두 번째까지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스타트 자체가 늦는 마필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2번이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 4번만 보리스 마린하고 9번만 드리웨이거든요. 근데 드리웨이의 컨디션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외곽에서 무빙을 떠가지고 한 세 번째 정도만 따라 붙었으면 좋겠어요. 송경훈이가 충분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판단돼요. 송경훈이도 승부가 걸려있을 때는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는 기수거든요. 그렇다면 9번마 드림웨이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반부에 3경주와 5경주 좀 일찌감치 승부수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7번마 레이디 코디 김효정 기수가 지난번에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약간 무빙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역시 모래를 맞으면 좀 안 되는 부분을 알고 지난번에 타더라고요. 힘이 부쩍부쩍 뭐 좋아지고 있고요. 9번마 원더풀 레이스 이 마필도 뭐 좋습니다. 인기로 팔리는데 얘도 역시 모래를 안 맞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원더풀 레이스가 지난번에 최용건 조교사가 100승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타는 거 멋있죠. 모래 안 맞고 튀니까 이승환 기수가 너무나 잘 타는 것처럼 보여요. 말의 능력도 있겠지만은 정말 잘 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시는 모래를 안 맞았던 게 승패가 좌우됐다고 판단돼요. 근데 이번 경기 보시면 7번마 레이디코드, 배다리 캐검 이런 마필들 안쪽에 두 마필이 빠릅니다. 여기에 4번마 크로키까지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번과 9번에 대끼리 맞고는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복병권에 있는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의 마필입니다. 제이드 코디 정도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되고 이번 경주 편성이 보시면 알겠지만 1200m의 적정거리입니다. 안말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런 레이스 1200 단거리 경주에서는 앞선에서 싸움을 많이 이루어주고 취평의 마필이 올라온다. 근데 그 말이 이번 조교 때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번 그 마필을 놓고 중고 회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화 본다이아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게 뭐 강한 경주 편성도 아니고 4번이 뭐 선행하는데 여기서 뭐 들이댈 수 있는 마필 자체는 아니에요. 4연파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다른 마필 자체들이 없습니다. 4번뿐이 보이는 마필이 4번뿐이 없기 때문에 4번은 그냥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5번마 카르텔 포스가 되겠습니다. 신의 마필입니다. 신의 마필. 6천만원짜리 경매가의 마필인데 주행검사 때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모래도 맞아보고 따라가는 전개도 해보고 마지막에 때려도 받고 다 해봤기 때문에 1200m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경주는요 그렇게 뭐 배팅을 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4번을 놓고 뭐 다른 5마리 6마리 정도가 거의 뭐 깜빡이로 팔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현장에서 한번 한방막권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흐름 자체가 좀 빠른 흐름이죠. 레이스 흐름 자체가 6번마 싹스킹이 이 출발 자체가 약간 보통이었지만 중속에서 엄청나게 힘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지구력도 뭐 잠재력도 모두 다 좋은 것 같아요. 얼마만큼 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 이제 6번은 싹스킹은 이제 문세영 기술을 보고 뭐 거의 뭐 다 흘릴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마필은 11번마 페이스카즈가 되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4kg 감량 이점이고 무빙으로 모래를 맞지 않고 레이스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레이팅이 49점입니다. 49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김선영 기수가 타지 않았다면 57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57에 부담려 가지고 아예 폭삭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4kg 감량을 가지고 있는 김성현 기수를 태웁니다.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더 나은 마필이에요. 이 페이스카이 같은 경우는 카이즈 같은 경우는 2탄 자체가 매번 문제입니다. 근데 중속 자체가 괜찮아. 2탄에서 매번 무너졌기 때문에 중속에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치고 나간 걸 지금까지 못했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가로지르면 된다. 다른 마필이 그렇게 뭐 2번마 모나홀리데이도 뭐 진이겨서 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뭐 7번마 천엔체트 뭐 13초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에요. 11번마 펜스카이즈 이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공지선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우 박수욱의 부산 딱 하나만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 7번마
영어 프린스 뭐 좋습니다. 근데 부담량이 올라갔죠. 2.5kg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약간 이제 430kg대의 말이다 보니까 55.5는 제가 봐서는 좀 더 부담스러워요. 이 마필이 56의 부담량에서는 계속적으로 깨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55.5입니다. 55kg까지는 약간 버티는 그림이지만 55.5의 부담량에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해요. 7번만 영광의 프린스. 2번만 시점 포스트. 일단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하고 있지만은 이번에 3연타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경기 놓고 때린 충막감은 4번마 매너드 부스타를 놓고 제가 승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좋습니다. 1600m가 적정거리이고요. 지난번에 스타트에서 나오면서 출도를 하면서 막혀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마필인데 이 매너부스타 같은 경우는 전 구간을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그냥 밀고 쭉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그걸 지난번에 못했어요. 이번 경기 편성 자체가 또 딱 맞아 떨어졌고 지난번에 역시 뭐 공백에서 출전하고 하다 보니까 별거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찬스다. 1600m 적정거리이고 기수도 뭐 서승훈 기수입니다. 서승훈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 하신 거 보셨습니까? 외곽에서 그냥 밀고 갈 겁니다. 4번마 맨 오브 스타 놓고 그다음 오경주 한번 승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입니다. 국민선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동아일보의 경주 편성입니다. 상금은 똑같습니다. 이게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일단 뭐 부담량이 다 내려왔죠. 6번만 나이스 타임도 57에서 52, 7번만 한강파워도 54.5에서 52, 그 다음에 바덴바덴도 56에서 54.5 다 내려왔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제가 봤을 때 6번마 나이스 태양이 되겠습니다.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지만 굳이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뭐 김동수 기수가 탔으면 좋겠는데 김동수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 기수 변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호 경마에서도 한 마리를 타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 주에는 안 탈 것으로요. 6번만 나이스 태양은 50이면은 여기서는 그냥 날개를 닿았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여기서 뭐 주로 저치다 가볍고 문세영 기수도 이런 경주에도 뭐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이런 거는 문병기 조교사가 지시를 낼 겁니다. 일단 문세영 기수의 지시도 작전 지시도 좋겠지만 문병기 조교사도 이마필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잖아요. 모래를 피하는 게 좋다. 중간에서 모래를 맞으면 약간 주춤거린다. 이 부분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일단 바덴바덴도 약간 빠르고 이번 뭐 엘드삭스도 약간 빨라요. 근데 그렇다고 온사이드하게 선행 가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에 막 킹하더 정도가 선행을 가겠는데 여기 안쪽에서 문세영 기수가 치고 나가면 헤리카신 기수는 바로 잡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헤리카신 기수의 단점이죠. 그리고 이런 레이스에서 문세영 기수하고 헤리카신 기수 경합? 제가 봐서는 아닙니다. 6번만 나이스 태양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보경라이언, 9번마 장산레몬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5번마 보경라이언은 뭐 참고 한 발을 써야 되는데 지난번에 뒷다리 약간 부상도 있고 이 마필이 약간 모래를 맞았을 때 약간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도 있어요. 9번마 장산레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상태는 이상 없어 보입니다. 7번, 5번하고 9번 이런 마필들 상태 여전히 짱짱하고요. 제가 노리는 마필은 4번마 다이아그릿이 되겠습니다. 일단 안말경주 편성에서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하고 이번에 52의 부담량으로 출전합니다. 근데 이 다이아그릿이 보면은 마필이 450kg 뿐이 나가지 않는데 생경은 거의 순말이고 취입도 순말처럼 취입을 합니다. 성경훈이가 이 마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냥 외곽으로 쭉 빼가지고 쭉 넘어오면은 말이 그냥 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있다고 판단돼요. 4번 다이아그릿. 이번 경주 승급전에 맞아있지만 연타 승급전에 맞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4번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희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만 마이티센. 이번에 제가 봐서는 베스트가 아닙니다. 베스트가 아닙니다. 말이 약간 처지는 부분도 있고 끝걸음도 아쉬워요. 그리고 지금 CC용 기수가 다 타고 깨졌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헤리카심이 타고 선행을 가고 깨졌던 마필이고요. 선행을 가야 되는데 안쪽에 일본 신의 여자가 엄청나게 끌고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여기는 3위 선행을 가는 게 아니라 1위 선행을 가는 겁니다. 일본이 엄청나게 끌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3번와 마이티센 옆에서 붙어서 껄떡댈 수가 없어요. 힘한 배를 하더라도 힘한 배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워낙에 신의 여자가 끌고 가기 때문에. 신의 여자는 지난번에 앞선에서 깨졌던 마필이죠. 여기에 3번마 마이티센 마필 가지고요. 9번마 기쁨완성도 마필 자체가 상당히 좋은데 5월달하고 6월달에 이 기쁨완성이 약간의 파인기가 있습니다. 파인기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레이스는 제가 승부경주입니다. 승부경주로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마이티센, 기쁨함성 이런 마필들이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조금 살아난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전경주에 못 넘어갔던 중속에 약간 못 넘어갔던 부분인데 못 넘어갔던 부분에서 모래를 맞았는데 그게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테 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뭐 1번, 3번, 그 다음에 뭐 7번, 코스모런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경합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갈 수 있는 마필들, 그 마필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9번마 스타마타, 이 마필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부산 시장배 대상경주, 투원의 반서, 글로벌 리트, 스피드 0, 심장의 고동 이런 마필들, 강자급의 마필들과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이제 9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안쪽에 뭐 굳이 갇혀 있을 필요가 없죠. 여기에 5번마 프로칸셀과 여기 7번마 데지 초이스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 가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약간 빠른 흐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빠른 흐름에서 얼마만큼 잘 무빙을 뜨냐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스타마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상당히 빠른 흐름이었는데 잘 따라 붙더라고요. 이번 경주도 뭐 9마리 출전하는데 제가 봐서는 뭐 7번째, 8번째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근데 또 이 코너 중반에서 무빙을 뜨기 때문에 굳이 7번째, 8번째 이 정도는 안 붙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4번째 정도까지 따라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합니다. 8번마 럭키 스피커 같은 경우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번에는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죠. 52인데 지난번에는 레이팅 79점에서 점핑 출전했는데 직전 경주도 뭐 판타스틱맨 이런 마필드 지금 같이 뛰었던 것도 에이스잖아요. 판타스틱맨, 캡틴 양키 그 다음에 뭐 여기 5번 써머치고 이런 마필들을 같이 뛰었는데 8번은 약간의 고민? 후차권 정도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번, 8번의 주력 막권이 아니라 차라리 제가 봐서는 9번, 6번 쪽에 이런 쪽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드론킬러가 취입이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안쪽에 약간 갇혀버릴 수도 있고요. 4번마 써니로드 같은 경우는 조제로 기수가 이번에 탔는데 이번에 안쪽에 마필들 1번, 4번 앞서는 빼뱅 끝나느냐? 3번마 어나더 레벨도 무조건 뭐 선행식으로 가야 되는 마필이고 여기서 이제 취입형의 마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마필이 5번마 퀸톱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1300m 경주에서 취입을 하는데 와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조금씩 올라오는 게 걸음거리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앞말 자체이기 때문에 1600m 거리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마필이 이제 1400m에 뛰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예전에 뭐 연타로 2연승하고 3연타 입상도 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약해졌고 드론킬러하고 이 4번 써니로드의 능력도 좋지만은 제가 봐서는 취입력이 좋은 5번마 퀸터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측경주입니다. 1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가 끝나고 김용건 기수가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요 경마에서도 7마리 타고 일요 경마에서는 5마리가 타는데 다음 주 정지라서 그런지 토요 경마에서 김용건 기수 상당히 잘 탔어요. 이 돌급 1패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마필로 판단됩니다. 1600m에 이제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붙을 수 있는 마필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7번이 선행을 가면은 지난번의 모습도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엄청나게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선행을 한 바퀴. 7번 마 도끼 불패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복병마 한 마리는 배당은 외곽의 장산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장추열 기수가 이번에 탑니다. 지금 이현종 기수가 지금 타다가 뭔가 지금 계속적으로 안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지금 육수의 마필인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6개월 동안 작년 거의 1년 동안 지금 입상에 실패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약간의 변화가 왔어요. 호전사가 보여줬어요. 7번이 끌고 가는 에이스이기 때문에 빠른 마필 자체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10번이 무빙을 떠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추열 기수가 또 능력 자체가 비슷비슷한 마필들이 출전했을 때 추입한 마필 상당히 잘 타잖아요. 이게 10번마 장산 레이저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번마 장산 레이저. 여기에다 한 방을 때리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토요경마에서의 승부처는 좋았지만 일반 경주에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 1호 경마 철저히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